말소 기준 권리. 빠르게 핵심만 듣다 보면 늘어나는 경매 지식. 재보경. 이 말소 기준 권리가 사실은 법률 용어가 아니거든요. 이 경매를 하시는 분들이 만들어낸 용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전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말소 기준 권리 때문에 더 어려워. 이렇게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닌 건데, 이 말소 기준 권리라는 걸 자꾸 언급하고 그게 자꾸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럼 말소 기준 권리 뭐가 있죠? 일단 저당권 있고, 그죠? 또 근저당권 있고, 물론 저당권 이제 근저당권을 같이 하나로 묶지만, 그 다음에 이제 뭐 압류, 가압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근저당과 비슷한 거 하나 있죠. 담보가등기. 그 다음에 이제 굳이 좀 자주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경매하시는 분들은 보게 될 게 이제 경매 기입 등기라고 해서 뭐 경매가 시작됐다라는 등기죠. 그리고 또 뭐가 있지? 전세권. 근데 전세권은 엄밀히 말하자면 흔히 말하는 그 말소 기준 권리에 들어가 있는 항목은 아니에요. 조건부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얘네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일단 근저당, 뭐 가압류, 압류, 그 다음에 뭐 경매 기입 등기, 그리고 담보가 등기, 그리고 조건부긴 하지만 뭐 전세권까지 얘네들이 뭐냐면 결국엔 해당 부동산을 매각을 해서 자기 재산을 돌려달라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근저당은 뭐야? 내가 이 집 담보로 대출해줬는데 이 사람이 안 갚으니까 이거 판매해서 내 돈 돌려주세요. 압류, 가압류는 뭐야? 물론 압류는 조금 다르니까. 가압류 같은 경우는 내가 A라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저 사람이 돈을 안 갚아. 돈이 없대. 그럼 어떡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매각해서라도 내 돈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하는 게 가압류인 거죠. 압류도 똑같아. 똑같은데 다만 실행하는 주체자가 좀 다를 뿐이죠. 보통 압류는 개인이 하지 않잖아. 보통 뭐 관공서라든가 뭐 이제 세무당국에서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또 뭐죠? 담보가등기. 담보가등기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근저당권과 별반 차이가 없는 녀석이잖아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경매 기입등기. 예를 들면 제가 제 집 등기부등본에 아무것도 없어요. 저 대출도 없고요. 저 어디서 빚진 것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뭐 타인하고 손해배상 문제가 뭐 소송이 걸렸어. 그런데 제가 졌어요. 제가 패소를 했어. 저는 돈을 갚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돈이 없어. 그러니까 저와의 소송에서 이긴 사람이 제 집에다가 경매를 개시할 수 있어요. 물론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그럴 때는 제 집 등기부등본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강제경매 개시라고 뜨게 되겠죠. 이런 게 이제 경매 기입 등기가 되는 거니까. 어쨌든 이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는 녀석들의 가장 큰 특징은 그 해당 목적물 부동산을 매각을 해서 자기 재산을 보존받겠다라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엄밀히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드렸던 녀석들 외에도 또 기타 다른 권리들도 있단 말이에요. 뭐 가처분이라 할 것도 있고 뭐 그 외에 뭐 소유권 이전 가등기라는 것도 있고. 근데 얘네들은 애초에 돈이 목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흔히 이제 좀 자주 보실 수 있는 가처분 중에 뭐가 있냐면 뭐 처분금지 가처분이라는 게 있어. 이를테면 자꾸 뭐 어쩌다 예시를 들면 이렇게 들 수밖에 없긴 하지만 뭐 이혼하는 부부가 있어요. 이혼하는 부부가 남편 명의의 집인데 와이프가 그 집에서 살고 있어. 남편은 나갔어. 근데 나가 있는 남편이 만약에 이 집을 팔아버리거나 아니면 이 집에 담보대출을 받아서 집을 날려버려. 그럼 거기서 살고 계시는 이 와이프는 어떻게 해? 아직 재산은 정리가 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이혼을 하고 그 다음에 재산이 분할이 될 때까지 이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하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말한 그런 녀석들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권리가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하나씩 좀 따져볼까요? 일단 보통 근저당은 돈을 빌릴 때 은행이든 뭐 어떤 금융권에서 그 돈을 빌린 채무자죠. 채무자의 부동산에 담보하는 등기예요. 담보하는 이유는 뭐야? 일종의 영수증이라고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이 집 담보로 돈 빌려줬다. 내가 제일 먼저 해줬으니까 나보다 앞선 권리는 없어. 라고 도장 찍어 놓은 거야. 근데 만약에 채무자가 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기관에서는 그 돈을 빨리 회수해야 되니까 빨리빨리 집을 매각을 해야겠죠. 그럴 때 빠르게 경매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권리가 바로 근저당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일단 가압류,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대로 채무자가 돈을 안 갚아서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매각하려고 하는 과정 중에 설정되는 등기예요. 그 외에 또 소송은 또 있겠지만
그 다음 담보가등기. 근저당하고 비슷한 성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네. 근데 때에 따라서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근저당이라고 하는 건 보통 우리 은행에서 할 때 뭐 집 가격, 혹은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KB 시세, 뭐 일반 빌라 같은 경우는 일반 감정 가격, 이런 거 대비 LTV를 몇 %를 해주고, 여기서 뭐 반공제를 해가지고 얼마를 빼고 대출을 해주고, 이게 일반적인 대출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보통 가등기는 이런 방식을 따르는 건 아니야. 담보가등기는. 약간 좀 성격이 달라요. 하지만 어쨌든 그 집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준 행위에 대한 영수증인 건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말소기준 권리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얘네들을 우리 같은 사람들, 여기 계신 이렇게 경매를 입찰하려고 하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얘를 자꾸 거론을 하게 되느냐,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를 들어서 집이 5억짜리야. 집이 5억짜리인데 맨 위에 근저당에는 대출이 뭐 한 3억 정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가압류로 뭐 한 3억 정도가 있어. 근데 5억짜리 집이 5억에 팔리겠냐고, 경매에서. 더군다나 지금 같은 시장에서. 그죠? 그러면 5억짜리 집이 4억에 팔렸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선순위 근저당은 돈을 다 받아 가겠죠. 그쵸? 그 다음에 그 밑에 가압류로 걸어놨던 금액, 얘는 어떡할까? 얘네도 받아야 되는 돈이 3억인데 다 못 받아. 그럼 어떻게 돼, 가압류? 없어지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만약에 일반적인 매매라고 가정해 볼까요? 경매가 아니라 일반적인 매매야. 제가 집이 5억짜리예요. 여러분은 저한테 집 5억에 사실 거예요. 근데 제 집에는 근저당도 3억이 있고요. 밑에 가압류도 3억이 있어요. 어쨌든 빚이 6억이라고 가정해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제 집을 5억에 살 수 있어요? 못 사지. 어떻게 사? 근저당도 말소해야 되고 가압류도 말소해야지. 등기부등본 깨끗하게 된 상태에서 사셔야 될 거 아니에요. 채무 있는 상태로 빚 안아주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매매일 때는 이 등기부등본에 있는 권리들을 말소하려면 그 권리에 상응하는 금액을 다 여러분이 주셔야 돼요. 그럼 5억짜리 집을 6억에 사겠다는 소리밖에 더 되냐고. 안 되잖아요. 이게 일반 매매와 경매일 때의 가장 큰 차이예요.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매매일 때는 등기부등본에 나열된 그 권리들을 다 따져보고 다 말소를 해야지만 정상적인 부동산이 되는 거고, 경매일 때는 맨 위에 있는 흔히 말하는 우리의 지금 서두인 말소기준 권리 이하에 있는 녀석들은 뭐가 된다? 없어진다. 돈을 못 받아도 말소가 된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입장을 바꿔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집에 밑에 후순위로 가압류를 거는 사람들, 그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쵸. 좀 억울할 수 있어.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복잡하게 얘기하자면 이제 물권이냐, 채권이냐를 따져야 되는 건데, 처음에 근저당을 해준 금융기관은 그 집에 담보대출을 해줄 때 아무것도 없었어, 등기부등본에. 그러니까 자기네가 가장 선순위야, 가장 위에 있다는 얘기인 거죠. 얘네들을 넘어설 수 있는 거는 뭐 있어? 우리 배당순위 때 공부했죠? 뭐 당해세라든가 몇몇 가지 것들을 제외하고서는 얘의 권리를 침범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선순위 근저당에 기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밑에 가압류가 또 설정이 됐어. 이 가압류를 설정한 사람은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좀 바꿔볼까요? 예를 들면 선순위 근저당이 하나은행이에요. 근데 후순위 근저당이 뭐 예를 들어서 ABC 캐피탈이야. 그러면 이 후순위로 근저당을 해주는 이 ABC 캐피탈은 이 채무자가 만약에 돈을 제때 갚지 않는다면 자기는 두 번째 순위로, 심플하게 봐서 두 번째 순위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대출을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 리스크가 높지. 그래서 보통 후순위 대출이 금리도 높은 거고 일반 정상적인 금융권에서는 잘 안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업체라든가 뭐 저축은행급, 저축은행도 사실 잘 안 해줘. 정상적인 저축은행이라면 일반 흔히 말하는 이제 캐피탈이라는 곳에 가는 거죠. 그런데 가면 금리도 비싸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만큼 리스크가 높으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기초반 때 제가 제일 먼저 뭐 해요? 등기부등본에 있는 내용들 하잖아. 우리 권리 갖고 공부했잖아요. 거기에 뭐 근저당도 하고 저당도 하고 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정말 많이 했잖아요. 제가 그런 권리들을 왜 맨 처음에 하냐면 이 말소기준 권리라는 것에 대해서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 않나요? 저는 경매를 한 4, 5년 할 때까지도 말소기준 권리라는 단어를 몰랐어요. 네, 모르고 했어요.
제가 정답이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그 단어 때문에 자꾸 혼돈이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저당이 뭔지, 가압류가 뭔지, 뭐 가처분이 뭔지, 가등기가 뭔지, 임차권은 뭔지, 전세권이 뭔지 이런 것들이 정확히 인지가 되어 있으시면 문제가 될 게 없다라는 거죠. 부동산 등기부 등본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뭐예요? 접수된 날짜지. 이 접수된 날짜를 무시하는 녀석은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래, 세금. 세금은 접수된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발생된 날짜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당사자밖에 모르니까 경매 입찰인들 입장에서는 참 피곤한 노릇인 거고. 자, 그런데 실제 중요한 건 어디서 많이 좀 터지냐면 여러분들이 주택을 갖고 경매를 하신다고 하게 되면 제일 피곤하신 게 뭐예요? 제일 어려운 게 아마 대부분 대항력 임차인일 거야. 아니면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미상 임차인. 어쨌든 임차인. 그 집에 엉덩이 깔고 앉아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내가 이 집을 낙찰 받았을 때 그 사람이 나갈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나가지 않는 사람이냐, 이게 제일 어려우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아세요? 임차 권리, 그러니까 임차인의 권리죠. 임차인의 권리는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 엄밀히 말하자면 말소기준 권리랑은 달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이런 몇몇 권리들은 다 말소기준 권리가 됐고 뭐 기입 날짜가 중요하다라고 말은 했지만 임차인은 등기부등본에 적혀있질 않아. 그래서 임차인을 따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치, 대항력. 그래서 대항력을 따지는 거예요. 임차인의 전입 날짜, 확정일자 날짜가 최선순위에 있는 물건의 권리보다 앞선 사람이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이 사람은 나갈지 말지 자기 마음이야. 임차인이 안 나가겠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 보증금 안고 낙찰 받으시면 돼요.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데 나가겠대. 나가겠다고 누가 어떻게 얘기해요? 법원에 신고하잖아. 어떻게? 그렇지. 임차보증금 달라고 배당 신청하잖아. 그러면 이 사람은 보증금 받고 나가는 사람이니까 상관없어. 그래서 뭐 지금 제가 구구절절하게 말소기준 권리를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한 줄 요약을 하자면 말소기준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시려면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권리들을 정확히 인지하고 계시는 게 중요해요. 아시겠죠? 우리 지금 말 나온 김에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저 화면 한번 보세요. 지금 보시면 맨 선순위에 지금 근저당이 있단 말이에요. 금액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근저당이 있고 그 밑에 지금 가압류가 3건이나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태까지 얘기했던 말소기준 권리에 들어가는 녀석들이죠. 근저당도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 있고 가압류도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 있어. 이럴 때 기준이라는 건 뭐야? 하나만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이 여러 개면 안 되잖아. 그럼 여기서 기준이 되는 녀석은 누구야? 가장 먼저 설정된 녀석. 누구? 근저당. 그러면 근저당 이하에 있는 가압류들은 돈을 다 받던 못 받던 어떻게 된다? 없어진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또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 화면은 지금 없지만 근저당권 밑에 가처분이라는 게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가처분은 물론 조금 법률적으로 자세하게 들어가면 아닌 때도 있지만 보통 평상적으로 근저당권 밑에 있는 가처분, 얘가 힘이 있을까요? 힘 없어. 근데 근저당권보다 위에 있는 가처분이야. 그러면 보세요. 아까 말했던 말소기준 권리라고 하는 녀석들의 가처분 들어가 있었나요? 안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가처분이 안 들어가 있던 이유가 뭐야? 걔는 돈을 달라고 설정한 애가 아니거든. 어떤 법적 다툼 혹은 어떤 이해관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설정한 녀석이란 말이에요. 그게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그 가처분은 말소가 되지 않을 거야. 그런 상태에서 밑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 그러면 근저당이 말소의 기준이 되는 녀석이지 가처분이 말소의 기준이 되는 녀석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런 집을 여러분이 낙찰 받으시면 어떻게 돼? 근저당은 말소되겠죠. 배당을 얼마 받든지 간에. 하지만 그 위에 있는 가처분은 여전히 남아있는다. 그게 요즘에 특히 주택시장에서 많이 보이는 게 뭐야? 그런 거 비슷한 성격. 임차권. 임차권도 마찬가지. 임차권이 지금 말한 그 권리 안에 들어가 있나요?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말소기준 권리라는 걸 굳이 좀 이렇게 뭐 숙지해서 하시겠다라고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등기들, 저당, 근저당, 압류가 압류, 담보가 등기, 그 다음에 경매 기입 등기, 그리고 조건부긴 하지만 전세권까지. 여기서 말하는 전세권의 조건부는 뭐야? 원래 전세권은 말소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녀석이 아니에요. 하지만 만약에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어.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전세권자야, 경매권자야? 둘 다잖아요. 둘 다. 경매 기입 등기도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전세권자이기도 하지만 경매 권리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전세권이 말소 기준이 될 수 있어요. 혹은 전세권자가 배당 신청을 했어. 자기가 경매를 신청한 건 아니지만 나 이 집 이제
계약 기간 지키고 싶지 않고 그냥 내 돈 돌려줘. 나 그러면 전세권 말소해 줄게. 라고 신청한 게 배당 신청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도 이 사람은 말소의 기준 권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건부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전세권자가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 그 사람은 살아있는 거지. 아까 말씀드렸던 가처분과 똑같은 거야. 근저당권 위에 전세권이 있어요. 근데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도 하지 않았고 배당 신청도 하지 않았어. 그러면 밑에 있는 근저당이 말소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러면 근저당 이하 것들은 말소가 될 거야. 근데 전세권은 어떻게 돼? 남아있는 거지. 내가 돈 들여서 낙찰 받아봤자 전세권자 집이에요. 그 계약 기간 동안은. 이해되시죠? 제가 물론 경매 낙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경매 낙찰에 필요한 지식들을 여러분하고 이제 같이 공부하고 있지만 사실상 저는 경매를 이제 좀 취하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채권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나아가선 공매까지도 제가 뭐 그 누구보다 여러분들한테 잘 알려드린다라고 자부하는 건 미친 짓이죠. 그건 아닌데 다만 제가 여태까지 겪어본 바로는 저는 여태까지 이 권리 분석에 있어서 제가 탈이 있었던 적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말소기준 권리라는 공식 안에서 사건지를 들여다본 게 아니라 등기부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모든 권리들을 다 이해하면 그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문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아름아름 알고 있어.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아름아름 알고는 있지만 이거를 내가 자꾸 사건지를 보지 않으니까 잊어버리는 거지 뭐. 결론은 뭐다? 사건지 많이 보셔라. 사건지 보실 때는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내 종잣돈에 맞는 것들만 보다 보면 맨날 그 나물에 그 밥이야. 맨날 비슷한 것들. 그러지 마시고 좀 다양하게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시드머니가 1,000만 원밖에 없다라고 그래서 1억짜리 못 봐? 10억짜리 못 봐? 아니야. 그렇진 않아요. 최대한 쉽고 빠르게 제대로 짚어보는 경매. 재보경.